할아버지의 깊게 패인 이마 주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흐르는 땀을 닦자 옆에서 잡초를 뽑던 할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덥지 않냐며 우리에게 얼음물을 건네주셨다. 슬하에 삼남매를 둔 이들 부부는 몇 년 전까지도 도시에 살았다. 자식들이 모두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나자 이제는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자고 돈을 긁어모아 시골로 내려온 거였다. 가만히 있질 못하는 양반들이라 편하고 멋진 집을 짓기보다는 그 돈으로 땅을 더 사서 농사라도 지어야겠다는 계획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 하셨고 할머니는 외지지 않은 곳을 원했다. 아무래도 시골에 너무 외딴 곳은 밤에 무서우니까. 결국 두 분은 타협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근처에 사는 걸로. 하지만 원하는 땅을 찾는 건 이들에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입지가 좋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드셌고 땅이 자갈투성이이거나 그랬다. 살면서 땅을 처음 사보는 거라 신중했고 괜찮을지 오래도록 고민하면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전국을 1년 정도 뒤졌을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곳을 찾게 됐고 그렇게 작은 집과 땅을 샀다. 이들의 집은 마을 안은 아니고 근처였다. 큰 길에서 마을 방향의 안내판을 따라 들어오다가 개천을 건너갈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마주치면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왼쪽으로 틀어 약 10분 정도 더 들어와야 했다. 집 앞에 흐르는 개천과 뒷산의 전경은 해질녘이 되면 개천에 반사되면서 멋진 모습이 그 빛을 발했다. 하지만 귀농은 역시나 녹록지 않았다. 농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더 그랬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쉬고 있으면 하루가 아무리 고되었어도 시골 풍경과 소리에 금세 기분이 풀렸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다. 밤에 그 소리 들었냐고. 할아버지는 풀벌레 소리만 들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더 말하려다 관두곤 됐다며 나갔다. 며칠 뒤 할머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었다. 자정이 지나 깊은 밤이 되면 그때부터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그 소리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웃는 소리 같기도 했다고.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아 이불만 붙들고 있었는데 새벽녘 해뜰 무렵이 돼서야 비로소 멈췄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헛헛하게 웃으며 고라니 같은 짐승 소리를 착각한 게 뻔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짐승 소리 하나 구분 못하지 않는다고. 그런 소리로 우는 짐승이 어딨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어디 나도 한번 들어보자고 할아버지가 콧웃음을 쳤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지 않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깨웠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짐승 소리는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할머니가 어딜 가냐고 목소리를 낮추고는 강하게 외쳤다. 가지 말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후레쉬와 마당에 있는 삽자루 하나를 챙기고는 기어코 대문을 나섰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나왔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찾을 필요도 없었다. 대문 정면의 개천 건너편에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형체가 움직이면서 내고 있었다. 그건 부부의 집 반경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상한 소리의 근원지는 그게 분명했다. 단순히 술 취한 마을 놈일까? 아니면 동네에 하나쯤은 있다는 미친 사람인가?
하지만 할아버지도 소리질러 누구냐고 조용히 하라고 물어볼 만큼 확신하진 못했다. 그게 사람인지 혹은 귀신인지 말이다. 할아버지가 나가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됐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한 채로 기다리는데 조금 뒤 대문이 열리는 게 보였다. 할아버지였다. 뒷걸음질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대문을 잠그고 있었다. 저 소리는 도대체 뭐냐고 물었는데 할아버지는 조용히 있자고만 했다. 그렇게 해 뜨는 걸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도대체 뭘 봤길래 그러냐고 다시 물었다. 대답 못하는 게 더 무서우니까 얘기하라고. 할아버지는 대충 얼버무렸다. 술 먹고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정신이 이상해서 쫓아와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 조용히 하자고. 그리고는 사람들한테도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괜히 꼬치꼬치 캐묻는다면서. 그 뒤에도 소리는 계속됐다. 할아버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시골에 사니까 집이 너무 불편하다고 마을 안쪽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다. 할머니는 뭔가 꺼림칙했지만 더 물어보진 못했다. 취재차 방문한 내가 할머니께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였다. 나는 이유가 궁금했다. 할아버지는 뭘 보신 걸까? 도대체 뭘 보셨길래 입을 다무신 걸까? 할머니께서 새참을 가지러 간 사이 나는 끈질기게 할아버지를 설득했다. 할아버지가 물 한 모금 들이키시더니 말했다. 그때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서 한참을 개천 건너에 있는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낯익은 느낌이었다. 누굴까 싶어 까딱까딱하는 고개를 따라 한참을 들여다봤다. 바로 할아버지의 자식 삼남매의 얼굴이었다. 세 명의 얼굴로 계속 바뀌고 있었던 거였다. 아,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할아버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게 소리를 내는 이유를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개천을 넘어오려다 실패할 때마다 기괴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것. 할머니가 놀라 쓰러질까봐 문만 걸어 잠그고는 해뜨기만을 기다렸던 거라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셨다.